공급부는 재료에 중앙 재료부가 있을 겁니다. 그죠? 중앙 재료부가 있어갖고 멸군 및 그 보관 역할을 하는 그런 장소가 되겠고, 병원의 주방도 그 청정도를 고려를 해서 주방도 공급부죠. 그죠? 그 환자들한테 음식을 제공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. 자, 공기조화 설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. 의료시설 얘기하는 겁니다. 지금 의료시설의 첫 번째 공기조화 설비는 어떻게 계획할 거냐. 온습도를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를 우선 봐야 되겠죠. 그죠? 온습도는 상당히 민감하죠. 의료시설에서는. 그래서 정밀 의료기기의 성능을 최대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온습도를 정해야 될 것이고, 천식이라든지 아까 신생아 같은 경우에는 그 체온 능력의 그 조건이라든지 조절 능력이라든지, 그 다음에 천식 환자 같은 경우에는 호흡성 질환이기 때문에 실내의 그 습도를 높이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,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별도의 조닝에 의해서 그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. 그 교재표를 보시면은 병원의 실내 온습도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. 그거를 참조를 하시고, 두 번째는 청정도. 그 병원에서는 그 높은 청정도를 요구를 하고 있죠. 그렇지만은 이제 병원 사무실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그 사무소 건물 수준으로 하기 때문에 청정도가 틀려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. 미생물의 그 포집 필터까지를 우리가 사용하는 경우가 있죠. 그래서 개수법이라든지 비색법, 이런 중량법, 이런 게 많이 쓰죠. 자, 여기서 2탄은 우리가 배운 겁니다. 1-C1분의 C2 곱하기 100을 해서 우리가 효율을 따진다고 그랬습니다. 이거는 공부한 거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서, 만약에 모르시겠으면 앞으로 다시 가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. 그 다음에 부하 특성이 있죠. 그죠? 자, 부하 특성은 24시간 가동하는 실이 입원실입니다. 그죠? 그 다음에 수술실이 있습니다. 이거 수술실은 매일 사용 시간이 틀리고, 그 다음에 매일 사용 안 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죠. 그 다음에 진료실이나 사무실은 정해진 시간에 가동되는 실입니다. 그 다음에 해부실, 방사능 관리구역, 이런 부분은 그 부하 특성이 충분한 환기를 위해서 외기 도입이 상당히 많은 부분입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이고, 부하 특성으로서 X선 촬영실은 내부 기기가 발열이 많죠. 이것도 부하 특성으로다가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사항이고, 수술실 조명으로 인해서 그 실내 발열 부하가 상당히 큽니다. 그 다음에 그 ICU라든지 수술실은 연간 일정한 온습도를 유지하는 항원암 수술이라는 것도 우리가 부하 특성으로서 그 간과해야 되는 사항이죠. 그 다음에 네 번째, 조닝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조닝. 자, 조닝은 우리가 항상 먼저 번에 공부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? 용원방사 부경청. 네? 이거는 용도에 따른 분류, 용도에 따른 조닝을 고려를 하고, 실의 용도, 실의 온도, 그 다음에 실의 방위, 그 다음에 실의 사용 시간, 그 다음에 실의 부하 특성, 그 다음에 실의 배관이나 닥트의 경로, 그 다음에 청정도, 이런 거를 고려를 해야 되겠죠. 이 중에서 의료시설에서 꼭 필요한 용도라든지 부하 특성, 사용 시간대, 그 다음에 공기청정도에 대해서는 분명한 그 조닝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. 그 다음에는 공기조화 및 환기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. 자, 공기조화 및 환기 방식은 병동부 이렇게 나눠주면서 이거를 공기조화 및 환기 방식에 대해서 그 고려를 하시면 됩니다. 자, 여기서 이제 의료시설에 있어서 급배수 위생설비를 한번 보겠습니다.
자, 급수 설비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? 급수 설비. 급수 설비는 급수 방식 및 조닝에 있어 보면 말씀드렸듯이 고가 수조 방식과 펌프 지속성 방식 다 뭐 고려를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. 그거에 대한 장단점은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. 그 다음에 수시적 고려는 30에서 40m 단위로 수시적 조닝을 고려를 하고 최소 필요 압력은 한 2km/제곱센티미터 이상 되는 것도 있죠. 그죠? 최소 필요 압력이. 그럼으로써 그런 부분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사항이고, 그 다음에 급수량 및 부하 특성은 교재를 참조하시고요. 급탕 설비. 병원에서의 급탕 설비는 상당히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이 많이 있는데, 중앙 방식과 부분적인 국소 방식을 겸용을 하는 경우가 많죠. 그죠? 이게 분산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. 그 다음에 급탕 방식이 레지오넬라균이라는 거에 의해서 피해가 예상됨으로써 한 60도씨 이상의 온수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 우리가 55도라든지 이런 부식이라든지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온도를 갖다 낮춰서 공급하는 방법을 고려를 하고 있는데, 의료시설에 있어서만큼은 60도씨 이상의 온수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